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엄청난 유럽 시장 점유율 증가, 그리고 테슬라와 AI 회사의 협업 가능성 등 테슬라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사이버 트럭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무려 캐나다까지 사이버 트럭이 목격이 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많은 곳에서 목격이 되며 일로는 북미의 다양한 테슬라 스토어에서 사이버 트럭을 전시할 예정이다라는 게시물을 오늘 X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예 어느 매장에 사이버 트럭이 전시되어 있는지 이를 트래킹하는 웹사이트마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이버 트럭을 전시한 매장은 총 8곳이며 또 한 곳은 추가로 곧 전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정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고 또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장이 1시에 일찍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은 저도 따로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일론이 테슬라와 xAI의 협업 가능성 언급 관련 게시물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데이브 리님께서 테슬라와 xAI의 파트너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고 또 제이슨 드볼트님께서도 이 글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사회와 논의해 보겠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흥미로운데 추가로 일론이 뒤에 남긴 내용입니다. 역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가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건 분명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과거 트위터를 인수할 때부터 테슬람들은 미리 말을 하였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현실 세계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xAI 같은 경우는 벌써 그록을 데뷔를 한 상태이죠. 이 그록 같은 경우 X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챗봇과 다르게 재미난 유머 모드가 존재하여서 실시간 데이터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신나게 혹은 욕설까지 섞어가며 재미난 비판을 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xAI와 테슬라가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동차에 타게 되면은 사실상 차량과 대화하는 미래가 곧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디지털 데이터와 현실 세계 데이터를 합쳐서 AGI로 가는데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빠져있는 내용 중 하나가 도조입니다. 이 도조 같은 경우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래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GPU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트레이닝 전용 GPU H100, H200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도조 같은 슈퍼컴퓨터는 애초에 AI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영상 데이터 트레이닝에만 활용이 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데이터 트레이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AI에서 영상 자료 데이터 트레이닝 자체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테슬라에서 도조를 xAI에 제공해줘서 또 AI 모델을 만드는데 더 가속화를 시킬 가능성도 미래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에서 도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 압박을 받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서 미래의 데이터 트레이닝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플레이어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도조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도조와 관련된 이런 미래 시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1, 2년 전에 먼저 말하면 이 테슬라 미쳤구나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전부 다 현실이 되는 것처럼 역시 AI 데이터 트레이닝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힘을 쓰는 미래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의 이런 내용은 또 과거 일론의 약속과도 이어집니다. 2022년 12월 일론이 했던 말이 트위터 인수는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테슬라와 xAI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xAI도 그렇고
그렇고 X도 그렇고 일론이 소유한 기업인데 일론이 CEO인 또 다른 기업과의 협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과거 솔라시티를 인수했을 때 킴벌 머스크가 운영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실제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솔라루프도 만들면서 그 기술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소송은 들어왔지만 의미 없이 끝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슬라와 xAI가 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보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서로 윈윈인 파트너십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xAI는 설립과 동시에 함께 협력할 것임을 밝힌 기업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X, 테슬라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론이 그린 큰 그림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 특히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10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데이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옛날 자료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기차 시장 데이터를 맥킨지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과거 연평균 50%가 넘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였었고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60%, 조금 느리게 성장할 때는 9%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증가하는 연도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다음 자료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할 때는 100%, 2배로 성장하는 연도도 있었고 조금 느리게 성장한 게 2022년도였는데 여전히 28.9%라는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올해 10월까지는 어떤 성장을 보여줬는지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테슬라가 정말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EU에 속한 국가들의 10월달 전기차 등록량을 작년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EU 전체를 보게 된다면 36.3%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등록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유럽에서 53.1%라는 증가가 전기차 섹터에서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아주 가파르게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성장률이 1%로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30%로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음을 볼 수 있고, 그것보다 중요하게 제1원칙으로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배터리가 함께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게가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으며, 배터리가 제공해주는 전기차의 효율도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량은 제1원칙에 입각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차량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전기차에 배터리를 넣어도 보조금을 받고 일단은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를 제작하는 이 공장 자체가 이제 매몰 비용으로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 전환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늬만 친환경인 하이브리드로 광고를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으니까 잠깐 반짝하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치 2, 3년 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미래가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가 5년 뒤에 망하는 미래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 각 국가별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벨기엄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한 국가 내에서 누적 판매량이 163%가 증가합니다.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가 한 국가 안에서 1년 만에 163% 증가한다. 이것도 연간 3만 대에서 7만 7천 대로 그 규모 면에서 너무 작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시장,
새롭게 전기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장에서는 작년 대비 100% 넘는 성장률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새로운 국가에 아직까지도 진입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초기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런 100% 성장이라는 미친 성장을 보여주는 연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던 독일처럼 연간 30만 대를 팔고 있던 독일 같은 시장 역시 성장을 하는데 그 규모가 37.8%입니다. 이렇게 매년 시장이 미친 듯이 커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안에서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럽 시장 내에서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이 칼럼 같은 경우는 10월 달을 나타내고 있고 뒤쪽에 나오는 칼럼이 1월부터 10월 달에 누적 판매량인데 이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 보겠습니다. 둘 다 2배가 넘게 성장을 하였죠. 작년 같은 경우 1월에서 10월까지 93,000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1.2%라는 시장 점유율을 가졌는데 올해는 21만 7,000대를 기록하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132%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도 1.2%에서 2.5%가 되며 100% 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2배 넘게 커진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시장 전체가.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살펴봤듯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은 100%씩 성장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웨덴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웨덴에서 파업을 해서 난리네. 알고 보니까 테슬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 파업 때문에 차량 인도가 힘드니 어쩌니 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호들갑은 다 들을 수 있는 게 테슬라 혹은 일론 관련 뉴스입니다. 이것도 매년 들을 수 있고 특히 테슬라 주가 빠질 때마다 그 호들갑은 꼴보기 싫을 정도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최악이었던 거는 일론의 반유대주의 관련 헛소리였죠.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온갖 호들갑이 있었는데 이번 11월 달 지금까지 판매된 양을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55%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호들갑은 뭐 때문에 떨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언론사 지금 보시는 건 포브스인데 아주 귀신같이 깜빵으로 가게 된 사람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인 양 커버에 얼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제성만 있다면은 그 속 알맹이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주 자극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언론사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사도 있고 기자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델 3 퍼포먼스가 빠르면 2023년 상반기 호주에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델 3 퍼포먼스를 준비한 엔지니어는 이 트림이 상당히 특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델 3 하이랜드로 후륜구동과 또 롱레인지만 존재하는데 퍼포먼스가 내년 상반기 호주에 등장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많은 국가에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빠른 속도 그리고 핸들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내용은 지난 15일 제가 진행했던 방송 내용 중 일부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IRA 7,500불 할인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연말 할인은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해드렸던 내용이 모델 3 재고 할인과 함께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모델 Y 재고도 미국에서 할인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테슬라가 얼마나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오히려 높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내년 IRA 할인 덕분에 수요가 내년으로 밀리는 효과 때문에 또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또 호들갑을 부린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사실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너무나도 의미가 큽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유럽에서 시장인데 누누이 말씀드리던 X커브, S커브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와 관련해서 운영상
하향 리스크는 지금처럼 낮은 시기가 없습니다. 주가는 변동칠 수 있지만 테슬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은 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금리가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성장성을 이어나가고 있고, 테슬라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돈을 잃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미래에 낮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지금 또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더욱더 빠르게 지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IRA라는 이런 외부 변수에 맞춰서 미국에서 가격 인하라는 좋은 조치를 취했는데, 또 뭐 이런 걸 변명 삼아서 뭐 테슬라의 마진이 걱정이니 주가가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뭐 그냥 그래라 라고 두고 아주 즐겁게 또 주식을 쌓아나가면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바로 올라도 좋지만 어느 정도 행보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운영이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스타쉽의 핫 스테이징 장면을 다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스타쉽의 핫 스테이징이 중요한 이유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단계 추진체 엔진 가동이 중단되고 바로 2단계 추진체 엔진 가동으로써 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핫 스테이징이라는 의미 자체가 분리 과정을 따로 두는 게 아닌 2단계 추진체의 엔진이 가동되면서 분리가 되는 것을 핫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 분리가 먼저 진행이 된다면은 분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잠깐 2단계 추진체 엔진이 가동되는 동안 그 속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밀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단계 없이 계속해서 밀어내는 걸 꾸준하게 함으로써 전혀 속도를 잃는 게 없다라는 효율성의 상승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핫 스테이징이 아니라 이 분리하는 단계를 과거처럼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고,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핫 스테이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일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빠르게 스타쉽을 재사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게 핫 스테이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쉽을 정말 여러 번 쏘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일론의 일관된 방향성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